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이번 여름휴가 같이 가자고 하신다고. 형네 집하고 아마 다 같이 가는 분위기라고. 저는 그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너무 화가 나서 수저를 놓고 방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이 둘인데 결혼한 아들들에게 자꾸만 밥 먹으러 와라,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 같이 가는 게 어떠니 자꾸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어머니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저는 여름휴가, 추석 연휴 이런 연휴가 참 소중합니다. 그런 때야말로 원 없이 좀 쉬기도 하고 남편과 아이와 셋만의 휴가를 보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은 꼭 식사를 하러 오라고 하시고 이렇게 휴가까지 같이 가자고 하시니 제가 친구들에게 우리 시어머니 얘기를 하면 다들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말이죠. 이런 분위기는 우리 집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빠와 새언니에게 절대로 휴가 같이 가자고 안 합니다. 휴가는 따로 가는 거라면서 같이 가자고 하면 며느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건 시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마치 충성 경쟁을 시키듯이 효도를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좀 있으세요. 말 잘 듣는 아들에게 더 많이 물려줄 것처럼 말씀하시는 어머니. 저는 이런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희 형님은 싫지만 싫은 티 안 내고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아마 여름휴가 같이 간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입니다. 저는 얼굴에 싫으면 싫은 티가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꺼낸 거고요. 아마 저희 집은 함께 안 하겠다고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겠지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남편과 저 두 사람은 문제가 없이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시댁 문제로 싸울 일이 생기는 건지 제발 우리를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안 간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삐지실 것이 뻔한데 이참에 앞으로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그냥 솔직하게 거절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불편하고 쭉 시댁에서 내놓은 며느리로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성격이 직선적이라 평소에 직장에서도 뭐라고 말을 둘러대는 것도 못하고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봅니다. 아마 시어머니라는 위치만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솔직하게 싫다고 말했을 겁니다. 참 어렵네요. 여름 휴가 때 여행을 온 가족이 같이 가자. 이제 어머니 그 말투를 떠올려 보면 야, 여름 휴가인데 온 가족이 우리 평소 때 얼굴도 못 보고 지내는데 이럴 때 한번 다 모여가지고 얼굴도 보고 가족의 정도 나누고 이런 때 한번 해야지 이거. 너무 좋겠지? 이러고서 이제 얘기가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상대방한테는 너무 스트레스로 가서 닿네요, 지금. 예. 너무 실감나게 연기를 해주셔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전 이 사연 보내주신 아내 되시는 분하고 네. 남편 된 분은 따로따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안타깝네요. 따로따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시다. 이분이 지금 이제 30대 초반 여성이시잖아요. 네네. 제 30대 초반을 떠올려 봤는데 저도 똑같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네.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휴가. 네. 자, 이게 참, 정말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뭐, 1년에 몇 번이나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사실은 또, 이 한 번 쉬는 휴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김미영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싫어하는 티를 냈다는 거 보면 전에도 이제 여행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서 휴가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만의 좋은 시간을 그래도 시어머니도 가족이긴 하지만 차라리 이번 휴가는 가족끼리 보내고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를 포커스로 해서 시부모님 포커스로 해서 휴양 목적으로 차라리 그렇게 따로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 갔다 오시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당장 같이 2박 3일 가는 건 힘들잖아요. 저도 많이 가봐서 아는데. 많이 힘들긴 한데 갔다 와서 만약에 제가 한 번 같이 안 간 적 있었거든요. 호프풍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길게 몇 개월 힘든 것보다
짧게 2박 3일 그냥 힘들고 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시어머니도 약간 이제 깐깐한 스타일이셔가지고 오래 가시더라고요. 주말마다 저희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데 네, 말 잘 안 하시고 예전에 하시던 얘기해 주시는 것도 얘기 잘 안 하시고 제가 막 가서 더 이렇게 막 애교 피우고 해도 이렇게 약간 쌀쌀 맞는 기분은 그게 몇 개월 가시더라고요. 근데 만약 저라면은 정말 가기 싫다면 남편한테 그만큼 이제 남편과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거절을 확실히 하게끔 유도할 것 같아요. 모시고 가야지. 당연히 혼자 놔두고 가면 안 되잖아. 뭐 어머니도 가족이지. 그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그럼 가족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난 애들 가는데 특별히 가작하면 가고 안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다 이 소리는 안 하거든요. 지네들 즐기라고 이러는데 어른을 모시고 다니면서 애들이 배워요. 그 며느리도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가 된다니까. 휴가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데 편안하게 가야지 어머니랑 같이 가면 불편하잖아. 그냥 따로 가야죠. 싫은 면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가자. 내가 싫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기에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으로는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갔다 오면 결국에 굉장히 우애가 좋아져요. 네. 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경험치에 따라서 이게 참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을 모시고 휴가를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편한 것이고, 싫은 것이다. 라고 사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일도 절대로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전 좀 들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가족들끼리만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어머니, 어른들과 함께 가면서 생기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이 불편하고 싫으면 또 아닌 걸 테고요. 이게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성격인데, 이걸 그냥 질러 말어. 또 이 생각까지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당연하죠. 세대가 예를 들어서 달라서 꼭 생기는 문제인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가족 문화, 친정의 가족 문화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추석 연휴라든지 그죠, 이렇게 휴가 때만큼은 나하고 아이하고 남편하고만 좀 지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일 수도 있고, 네네. 똑같은 세대여도 정반대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정말 내 생각만 옳고 시어머니 그 요구는 말도 안 된다. 요 생각에서 조금 좀 노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시민들,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셨잖아요. 네네. 의견이. 네. 근데 조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조금, 좋게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조금 놀라웠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예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여름 휴가를 단 한 번도 우리끼리 보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들고 네네. 많이 이제 아이들 크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 시댁에 가가지고 시골이죠. 거기서 이제 거의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휴가를 항상 보냈고. 부모님 댁으로 가서. 예, 가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더워요. 더위를 피해서 피서를 가는데. 불편하고 더운 데로 찾아가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거기서 의미를 찾았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시골 정서를 좀 보여주자라는 의미가 컸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분이 맞벌이를 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요 며칠간의 휴가를 이 남편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부모님한테, 시부모님한테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제 저는 이거보다는 남편하고 대화를 해서 절충선을 좀 찾아야 된다. 예를 들면 한 해는 그렇게 하고 한 해는 우리끼리 보낸다든지, 그리고 또 다음 또 연휴에는 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1년 계획을 미리 만약에 해놓으면 조금 그래도 절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막연하게 그냥 이번에 휴가 가는데 부모님 모시고 가자, 어머니 모시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는 그렇죠. 1년 계획이면,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추석 연휴에 만약에 한 일주일을 쓸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끼리 보낸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의논해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친정하고 시댁의 어떤 가족 문화가 저쪽 집에서 전혀 오빠네 집하고 같이 여행 가자는 소리는 상상도 못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문화의 차이도 있고 사고방식의 차이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마음이 편치 않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이는 거죠. 지금 어머니가 재산을 놓고 두 아들을 경쟁을 시키고 있다. 예.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현실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 또 시댁 부모님 이렇게 보면 약간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둘째는 뭐를 해갖고 왔다든지 이런 얘기를 그냥 서스럼없이 하시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죠. 저쪽 동서는 또 이걸 뭘 해갖고 왔구나. 나는 뭘 해야 나도 되나? 뭘 해야 되지? 먼저 이런 부담감이 확 느껴진다든지. 네네. 먼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것이 경쟁을 시킨다. 뭐 이런 표현들이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아들들의 가족들과 아들들과 뭔가 이렇게 같이 하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들은 다 있는 거잖아요. 있죠. 가족이라면. 그럼요. 자기 아들하고. 자연스러운 욕구죠. 네. 오랜 세월을 며느리보다는 아들하고 함께한 세월이 많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욕구인데 이제 며느리의 욕구하고 이게 상충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드러내놓고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경쟁을 시키시는 분, 비교를 하거나 그죠? 본의 아니게 경쟁하게 하거나 사실은 그냥 이간질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참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참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연 보내주신 분이 내 생각, 내가 뭘 원하는가. 그래서 정말 뭐 연휴라든지 추석 때 그렇게 모처럼 갖는 여름 휴가 같은 거 내가 양보 안 하고 싶다면 한 달에 한 번 꼴 식사하자고 하는 것을 오히려 내가 그죠? 조금 좀 불편하지만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기꺼이 간다든지 부모님은 시어머님은 뭐 아들 둘하고 다 며느리하고 다 함께 가기를 원하시지만 꼭 전체가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내가 가기를 원치 않으면 아까 뭐 원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이번에는 그죠? 형님네 아주버님하고 가시고 다음에는 또 우리하고 가고 뭐 그죠? 1년에 한 번씩 나눠 가실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정말 내가 뭘 원하는가를 먼저 정립을 한다면 남편하고 일단 얘기를 좀 맞추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고 남편도 중간에서 되게 입장이 곤란하는 거예요. 그럼요. 남편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내 어머니하고 형님네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내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삼으니까 중간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남편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어떤 때는 솔직히 내가 조금 그게 불편해서 어머님 그럽니다 하고 직접 얘기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요. 그건 남편하고 이제 전략을 짜셔야죠. 저는 근데 어떤 경우라도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시잖아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고 있고 둘만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정말. 맞벌이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나 이제 부부 관계 상담 뭐 이렇게 부부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연애 때보다도 부부로 살면서 부부로 만난다라는 게 정말 시간이 이렇게 없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을 좀 충분히 주변에서도 많이 배려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맞벌이하고 사는 부부들을 보면은 결혼하면서부터 그 시간 못 보내고 멀어지고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요. 구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쟁취하듯이 정말 꼭 1순위로 부부만의 시간을 보내고 요 가족끼리 좀 탄탄하게 좀 이런 갈등이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힘들 때 많잖아요. 위기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튼실한가. 이 가정이 이거 보는 거는 부부만의 이런 아주 견고한 둘만의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 하고도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이고 맞벌이를 하고 있고 너무나 소중한 이 연휴 저는 좀 획득했으면 해요. 사실은 절실하게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둘만의 좀 보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님이 혹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꼭 이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들하고 딸을 이제 다 결혼하고 이제 그런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지금 한 30대 젊은 부부들은요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신인류라고 보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경우 이 부부는 부부 사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시어머님이 늘 좀 함께 하자고 자꾸 식사하자고 여행 가자고 해서 그게 항상 이제 분란이 되는 거니까 네. 내가 최소한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뭐 도움은 못 줄지언정 내가 문제가 돼서 자꾸 분란을 생기게 하는 경우만큼은 내가 좀 없애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띄워놓으시고 좀 지켜보시고 친구분들하고 뭐 또 아니면 복지관이나 그죠? 뭐 또 다른 모임에서 만난 분들하고 좀 어울리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아니 내가 내 아들도 못 보냐? 예? 아니 뭐 지금 평생 내가 기껏 키워놨더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늘 이 시간에 많이 나오는 주제인 대한민국 부모와 자식 간의 서로에게 거리두기 혹은 독립되어 나오기 이 부분이 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아들 둘을 놓아주기가 참 힘든 그런 입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내 아들 내가 못 만날 이유는 없죠. 만나시라는 거죠. 근데 그 만나는 것 때문에 그죠? 내 아들의 배우자의 며느리가 너무너무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아들을 위하는 길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에는 나와 아들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는 내 아들보다는 내 며느리의 남편이라는 성격이 좀 더 강하다. 그리고 정말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면 뭐 예를 들면 이 사연 보내주시는 분이 본인은 안 가고 남편만 보내는 거 그리고 시어머님도 그걸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는 거 또 차선의 방법이죠. 네. 그거 갖고 계속 문제 있다가 한 10년 지나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겠으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라도 부부가 이제 1순위라고 하는 생각에서 네. 꼭 그거는 다들 좀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족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함께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하고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옆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 시어머님도 남편하고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참 힘든 부분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미풍양속과 가족 애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같이 뭘 하는 걸로 표현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것을 안 해야지 된다라고서 안 하는 것이 옳고 서로 간에 어떤 거리두기를 잘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식과 의식의 차이죠. 똑같은 2019년이지만 네. 2019년을 사는 가족들도 그게 다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게 예를 들면 뭐 1990년대, 네. 2000년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죠. 네. 물론 모든 다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가족 문화를 지켜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전통과 미풍양속을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되는데 극명하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그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맞출 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한테는 제가 또 좀 다르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정말 가족과 함께 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 즐거움, 기쁨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내 남편을 키우신 어머님인데 네. 꼭 무슨 재산을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잖아요. 뭐. 기본적인 예의라고 그것도 도리죠 사실은. 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모님 세대는 제발 좀 내버려 두시고 본인만의 어떤 즐거움 혼자서 잘 지내놨던 그런 기쁨 그것도 이제 연습하셔야 된다는 얘기. 네. 예. 서로가 서로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입장에 대해서 한번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서로가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요. 예. 살고 있는 우리도 참 적응하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자,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